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추세 추종 전문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자, 오늘은요, 셀트리온 코드번호 068270. 네, 셀트리온에 대한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월 말,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 가격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중기 전략,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단기 싫어한다. 중기 내지는 장기 투자 전략을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셀트리온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잖아요. 중기 전략과 장기 전략을 보면서 뭐 하루 이틀, 그리고 혹은 뭐 일주일 이런 단기간에 걸친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3월 말에 말씀드리면서 공략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을 또 제시를 해드리기도 했어요. 3월 31일인데요. 이후에 이 셀트리온 뿐만 아니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시세 변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무료 카톡방에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 영상 더보기 누르셔서 보시면은 이제 무료 카톡방 주소가 있어요. 이제 링크를 클릭하시면 또 제 카톡방 입장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또 장전 시황을 올려드리면서 주요한 좋은 정보들을 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또 도움을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셀트리온 매출이 68.2% 증가, 한 3,728억 원. 또 그 부분들이 지난해 뭐 11월 유럽 의약품청이죠, EMA 허가를 받은 피하 주사 형태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렘시마 SC. 요 부분 2월서부터 유럽 시장 본격 출시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한 점이 또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앞서서 셀트리온의 사업 내용 등을 설명을 드리면서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드린 것이 이거죠. 렘시마 80여 개국에서 판매 허가, 시장 점유율 확대 중, 요 부분을 체크를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SC 제형 요 부분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SC 제형은 뭐냐 하면 피하 주사 형태로 투약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기존의 그 IV 제형 의약품 요 부분이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 업체에서 이제 처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IV 제형은 병원에서 이제 수액 닌겔 수액 형태로 투약을 해야 하지만 이 SC 제형은 신제품이죠. SC 제형은 이제 한번 처방으로 해가지고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투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당초 예상을 하는 것보다 수개월 빨라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요? 수개월 빨라졌다, 앞당겨졌다. 코 땡땡 때문에 그렇죠. 코 땡땡 때문에 외출을 못 하잖아요. 그쵸? 외출을 못하고 병원에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러면 우리 환자분 집에서 주사 맞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체 처방을 내린 거예요. SC 제형으로. 그게 주요했다. 그러니까 코 땡땡이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외에 허주마, 트록시마 또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리고 또 보다 중요한 부분, 제가 신약 개발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건 좋지만은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 해서 저는 신약 개발 기업 의약 제약사들보다는 바이오 시밀러를 더 높이 평가한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 개발은 이제는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죠. 그리고 이 코 땡땡 때문에 전혀 새로운 후보 물질을 찾아서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기보다는 신약 재창출을 통한 백신 치료제 개발에 더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빨리,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빨리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럼 빨리 백신과 치료제를 만약 개발하게 되면 또 그만큼 빨리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치료제 개발하면서 동시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생산 시설을 짓겠어요? 아니죠. 위탁 생산을 주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이 CMO 위탁 생산 제약 산업의 변화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완전 통합형 제약 회사에서 앞으로는 가상 통합형 제약 회사로 넘어간다. 진화를 한다. 거기에서 생산, 위탁 생산, 임상 시험도 위탁. 네. 그 부분이 증명이 됐어요. 어디에서 증명이 됐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월 달에 미국의 그 제약사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단일 계약으로는 공시 대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계약금 4,400억 원. 뉴스 나왔었죠. 이 부분이 코땡땡 치료제 위탁 생산 확정 의향서예요. 이쪽 비어 이 바이오테크놀로지의 CEO가 뭐라고 했느냐? 코땡땡 팬데믹으로 전 세계 치료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 생산 설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산 설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제약사들도 이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에 막 동참, 뛰어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 파이프라인 보유 기준으로 10대 기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노바티스, 다케다, 존슨앤존슨, 뭐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로슈, 뭐 GSK, 머크사, 화이자, 일리아릴리 이런 10대 제약사, 파이프라인 보유 기준 이런 제약사들도 다국적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들도 치료제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굉장히 선점을 해야 돼요. 먼저 개발해야 돼요. 누가 먼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제약사들이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쟁 상대가 경쟁 상대인 만큼.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생산을 할 것이다. 개발이 되면. 백신이든 치료제든 개발이 되면 생산하겠죠. 하는 것은 위탁 생산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CMO,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같이 하고 있는 셀트리온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럼 실적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2월 수출입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바이오 시밀러 신규 제품 출시 이런 부분 이게 뭐예요? 램시마 SC 제형이죠. 이게 2월 수출입 결과가 6개월 연속 증가였지만 4월 수출입 결과 지표 나왔습니다. 8개월 연속 증가예요.
물론 진단 키트, 뭐 방호벽 의약 관련된 그런 부분도 수출도 굉장히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4월 발표 결과 20대 주요 수출 품목 규모 및 증감률이에요. 4월 결과예요. 4월 결과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 거의 다 20대 주요 품목이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전기차 플러스 56.3%. 바이오 헬스 2월 달에 증가했죠. 증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 3월 26.3% 증가, 4월 29% 증가. 컴퓨터, 재택 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컴퓨터 증가, SSD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한 품목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럼 투자자라면 어디에 관심을 주셔야겠어요?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거기에서 20대 주요 품목이 다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증가하고 있는 애들이 1분기 어닝 시즌에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래서 주목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유료방 그리고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다 제공을 해드리면서 해석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립니다. 굉장히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 하지만 그 안에서 또 투자 대상을 찾아내는 것은 별개 또 문제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무료 오픈 카톡방에서도 또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더보기 누르셔서 또 카톡방 들어오시면 또 좋은 내용 받아가실 수 있다. 또 주가 종목들의 시세 흐름도 제가 다 차트를 캡처해 가지고 지지 저항 이런 부분들을 올려드려요. 사실 지지와 저항도 모르면 손해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세 흐름을 좀 체크해 봐야겠죠.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제가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기 시작했던 부분은 언제였나요? 12월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매수의 관점이다. 계단, 그 이전 계단식 하락을 마무리 지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여기에서부터 매수의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단기 저항을 받는 가격, 그리고 제가 앞서서 유튜브 영상 3월 31일자 보여드렸지만 횡보 이후 상승으로 보인다. 방향을 보였다. 여기에서 향후 가격 조정을 받으면 20만원에서 19만원 가격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지분, 매각, 블록딜 소식으로 훅 음봉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땡큐입니까?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수익 실현 관점, 또 위로는 제가 저항도 체크해 드렸잖아요. 근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장기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중기 투자는 2, 3회 분할 매수, 기본 박스권 이후 상승 방향 기대. 그 상승 방향이 나온 이후에는 지지받는 가격 찾아서 또 분할 매수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와 저항을 모르면 손해죠. 왜? 매수할 곳에서 매수를 못하고 팔아야 할 곳에서 팔지를 못하니 손해 맞잖아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 가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기업 가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생기지 않았죠. 오히려 중국 진출, 제가 중요하게 보는 중국, 이게 전 세계 2위 규모예요. 2위 규모. 중국은 중국 진출해가지고 아직 뭐 이렇다 할 좋은 소식이 안 나왔잖아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을 기대하시면서 엉덩이 무겁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블록딜 소식으로 인해서 훅 밀어주면 좋은 매수 기회로 보시고 동참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급도 말씀을 드렸어요. 셀트리온 삼형제 수급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 누가 매수를 했냐?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자, 블록딜 소식 이후에 주가 상승은 또 그럼 누가 시켜주었느냐? 블록딜 소식으로 4월 2일까지 마이너스 저가가 마이너스 8%까지 밀렸었어요. 하지만 양봉 마감했죠. 그리고 4월 3일날 또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11.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영국에서 레미시마 SC 교체 처방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월 초에. 자, 그러면 수급 한번 볼까요? 4월 조금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인데 4월 2일 이후로 보시면 4월 3일 6일, 7일, 8일 4거래일 연속 외국인 다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럼 블록딜 이후에 주가 반등을 누가 시켜준 거예요? 외국인이 시켜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이전 20만원에서 19만원 가격은 또다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분할 매수 말씀드렸던 가격은 18만원 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안 내려오고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돌파, 저항을 돌파했으면 지키는 가격 구간에서는 다시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유료방 회원님께서 이날입니다. 아마 이날 되신 것 같은데 이제 20만원 가격 부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진드가니 가지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기술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말씀을 드리지만 요렇게만 보시면 뭐예요? 이거 뭐 원형 천장?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단기적인 거잖아요. 그쵸? 단기적인 거죠? 요때서부터 요때까지 19거래일 밖에 안 돼요. 이게 중기인가요? 단기인가요? 단기죠. 뭐 성향에 따라서 일주일 넘어가면 중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기입니다. 단기이고요. 중기는 최소한 분기 이상이죠. 3개월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아직 몇 달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겨우 이제 한 달 좀 넘은 가격 시세 흐름이고 저는 계단식 하락을 벗어내서 이번 콧땡땡 부분도 있지만 추후로 앞으로 향후로도 바이오 시밀러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기업 전망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기업 공부를 하시면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제약사들은 파이프라인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인지 가격 구간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그러니까는 그 말이 뭐냐면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 분석 플러스 기술적 분석 플러스 이게 술 플러스 심리 이게 3박자가 맞아야 돼요. 투자는
3박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셀트리온은 뭐예요? 엉덩이 무겁게 진드가니 단기적인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보지 맙시다. 그겁니다. 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해서 지지와 저항 지킬 곳을 지키는지만 체크해 가시면서 보유하신 분들 셀트리온의 주주분들은 좀 진득하게 꾸준히 쭉 가지고 가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는 저는 셀트리온 가지고 단기 매매 하세요라고 말씀을 잘 안 드리죠. 차라리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뭐 단기 매매를 하시면 하실까? 아니 그 외 종목으로 좀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셀트리온 좀 엉덩이 무겁게 보세요. 이거 다 저항 표시해 드린 가격 구간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제가 31일 날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9만원 위로 이 표시된 박스 표시가 바로 저항이죠. 저항. 저기선 매수하지 마세요. 밑으로 블록딜 소식 뭐 그런 부분들로 횡보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좋았다. 그런 부분이죠. 이게 다 지지와 저항입니다. 기본적 분석 끝내놓고 기술적으로 내가 유리한 가격에서 잡아 들어가는 타이밍. 그게 꽃이죠. 꽃. 어떻게 보면. 그래서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주주분들 좀 느긋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